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오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서 엄마 연락만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내내 싸우고 엄마는 계속 숙소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짐짝 취급할 거면 뭐하러 같이 가자고 한 거야? 너희는 할 말 없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신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43세 아들과 40세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올해 70세가 된 신 씨는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5이었는데 올 때는 홀로 돌아오게 된 신 씨. 여행 내내 싸우는 것도 모자라 신 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노인네를 끌고 온 것인지, 이게 무슨 칠순 여행이고 무슨 가족여행인지, 여행에서 탈이 나면 모든 것이 나이든 신 씨 탓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늙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자식들을 두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으로 홀로 나왔습니다. 그곳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든 프랑스든 휴대폰과 카드, 현금만 있으면 어디든 못 갈까 싶었습니다. 신 씨는 나이 든 엄마를 우습게 본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칠순에 잔치 안 하겠다고? 지훈이가 그러든 어제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지. 환갑도 안 했는데 칠순도 안 해? 요즘 누가 잔치를 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만 먹고 말던데. 그래. 근데 오빠는 무슨 여행 가자던데. 엄마가 칠순 잔치에 초대할 사람도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거 어떻냐고 그러더라고. 우리끼리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엄마랑 나랑 오빠지.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칠순 여행 이런 거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오빠랑 나랑 반씩 내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그러더라고. 여행이라는 소리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던 신 씨가 해외여행이라는 소리에 솔깃했습니다. 남들 다 동남아 간다, 중국 간다 하는데 신 씨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 딸과 셋이서만 여행 간 적도 한 번도 없으니 같이 간다면 칠순 잔치보다도 훨씬 큰 추억이 될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나는 하와이 같은 데 가고 싶은데. 오빠가 너무 멀지 않느냐고 그래. 돈도 많이 든다고.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간다고 이왕 가는 거 좋은 데로 좀 가지. 또 오빠가 죽는 소리 하니까. 신 씨야 어디가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르니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둘은 그 뒤로도 여행지 선정 때문에 티격태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일본으로 가려고요. 그래? 지영이랑 상해 잘 안 거야? 네, 지영이도 그렇게 한대요. 엄마도 비행기 오래 타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오래 있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을 못 참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딸이 그렇게 정했다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본도 좋지. 사실 어딜 가나 한 번도 못 가본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뜻에 따라서 가깝고 비행기표도 싼 일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상의를 한다더니 이야기가 잘 안 됐는지 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글쎄, 오빠가 새언니도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도 데리고 가자고 했다는데 딸은 진저리를 쳤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가기로 했는데 새언니를 왜 데리고 와? 그리고 돈도 반씩하기로 했는데 오빠네 식구 한 사람 늘면 돈 계산을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맡기고 온다던데. 그러면 그러라고 해. 추가적으로 돈 들면 엄마가 낼 테니까. 엄마 칠순 여행 보내주는 건데 엄마가 왜 새언니 돈을 내? 그럴 거면 차라리 나도 김서방 데리고 갈게. 이번에는 사위도 데리고 가겠다는 딸. 셋이서 가자더니 며느리에다가 사위까지 가면 생각했던 여행과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가 아들딸처럼 편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그럼 나도 애 아빠한테 일정 빼라고 해야지. 애들은 시댁에 맡기고. 어쩐지 셋이 간다고 했을 때보다 딸은 더 들떠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일본 여행을 다섯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이것 좀 보세요. 여행을 가기 2주 전쯤 아들이 웬 메시지를 한 통 보내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뭔데? 서준이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았다던데요. 부모 자식이 여행 갈 때 부모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래요. 부모님 여행 10계명이라고. 그런 게 있어? 네, 한번 보세요. 신 씨는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여행 가서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냐?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조식이 이게 다냐? 돈 아깝다. 등등. 신 씨는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왠지 부모들이 한 번씩 했을 법한 대사들이었습니다. 신 씨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곱씹었습니다. 모처럼 가는 가족여행인데 멋없는 말을 해서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좁아 죽겠네. 비행기가 다 이렇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너무 싼 비행기 아니야? 그럼 비즈니스라도 타야 돼. 타면 좋지. 얼마나 한다고. 매부 돈 잘 벌어서 좋겠네. 그러면 비행기 값은 너희가 내지 그랬어? 비행기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서로 퉁명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아들딸. 며느리나 사위도 불편한 눈치였고 가장 불편한 건 신씨였습니다. 그만들 해. 1시간이면 도착한다며? 엄마는 설렌다. 비행기와 함께 신씨의 기분도 둥실하고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는 1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엄마는 몰라도 돼. 역에서 표지판을 보고 신씨가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정신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서운했죠.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역 밖으로 나오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비까지 내리니 참 운치가 있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도 딱 적당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죠. 자식들이 어릴 땐 신씨가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 반대가 되니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비 오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머리 망가지겠네. 며느리도 비가 내리는 상황이 싫은 눈치였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찾으러 가자. 비 맞으면서 가자고? 그럼 어떻게? 우산도 없는데. 아들의 말에 사위가 우산을 사서 가자며 딸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딸이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행 날짜를 잡을 때 일기예보 정도는 확인했어야지. 여행 스케줄을 잡은 것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여동생의 말을 듣고는 인상을 썼습니다. 날짜는 아가씨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며느리마저 대화에 끼어들며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비였는지 우산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도 꽤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좀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숙소가 여기서 엄청 가까워요. 다 같이 아들을 따라서 비를 피해 반쯤 달리다시피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부끼리 짝지어서 달리는데 신 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었죠. 조금 걸으니 한국의 전통시장처럼 지붕이 있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방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괜한 것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채 안 걸었을 때 신 씨 일행은 겨우 호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로 예약한 거야? 사진 보여줬잖아. 사진으로 봤을 땐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후진대로 예약을 했어? 네가 꼭 위치가 좋아야 한다며. 그래도 그렇지. 또 돈 아깝다고 제일 싼 데로 한 거 아니야? 너 비행기 탈 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형님. 아니, 제가 듣기에도 좀 그런데요. 자꾸 돈돈거리는데 여행 일정 짜느라 애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돈도 반씩 똑같이 내면서 왜 돈 가지고 잘난 척을 하세요? 좀 잘 벌면 사람 무시해도 돼요? 호텔 입구에서 서서 점점 큰 소리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쳐다보았고 그 중에서는 한국인도 꽤 많았습니다. 또 왜 그러는 거야? 너희 정말 이럴래? 오후 비행기였지만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공항에 가고 기차까지 타고 이동하느라 종일 피로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서 그런지 서로 날카롭게 반응했죠. 그런데 아직 짐도 풀기 전인데 싸우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여행한 적이 없던 터라 예상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집 놓고 나와서 밥 먹자. 배고프잖아. 신 씨가 아들, 딸을 달래서 호텔 안에 짐을 놓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들 출출했는지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엔 다들 기분이 풀린 듯 했습니다. 고기 먹을까? 조금 더 일본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 고기 먹으면 되지. 또다시 언쟁이 시작되려던 찰나에 신 씨가 한 음식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긴 이것저것 파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다양하게 시켜서 먹으면 되지. 간판을 보니 고기도 팔고 회도 팔고 우동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한쪽은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나눠 먹자. 또 한쪽은 돈 아까우니까 각자 메뉴 하나씩만 시키자. 엄마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이 시켜서 먹자. 아들, 딸이 데리고 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신 씨도 와서는 돈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도 마시니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까지 전부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공감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돼? 신 씨가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쇼핑만 하자. 여긴 거의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 우리 첫째가 축구화 사오라던데? 그런 게 유명한가 보지? 그런데 딸의 말에 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 종일 쇼핑을 해. 그리고 오늘이랑 돌아가는 날 빼면 이틀밖에 없어. 오빠는 그럼 쇼핑 안 할 거야? 우린 살 거 없어. 그 말에 또 돈이 어쨌네 저쨌네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신 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그럼 오전에는 쇼핑하고 오후에는 어디든 돌아다니자. 사사건건 두 자식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신 씨는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짐을 놓고 나올 때 딸과 사위가 묵을 방에다가 뒀었는데 딸이 따라 들어오는 신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게? 그럼 어디서 자야 해? 여기는 사위가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오빠 방에서 자는 게 낫지? 차라리. 딸의 말에 옆방을 두드렸습니다. 아, 지영이네 방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요? 사위 있어서 불편할 것 같다길래.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신 씨가 들어가자 며느리도 그리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신씨만 없으면 양쪽 다 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으니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방은 하나 더 예약하지 그랬어. 여기가 1박에 30만 원이에요. 신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이라 비싸긴 비싼가 보다 했죠. 내가 여기서 잘게. 신씨가 널찍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신씨와 아들, 신씨와 며느리, 어떤 조합도 편하지 않아 보였어.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옆방에서 지영이랑 엄마랑 한 침대에서 자면 됐잖아요. 그 말이 꼭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 듯해서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조식을 먹을 때도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딸은 좀 더 자다가 밖에 나가서 사 먹길 바랐고, 아들네는 기왕 온 거 호텔에서도 아침밥을 먹어보자 했습니다. 이미 조식 비용을 냈다는 아들의 말에 딸과 사위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행했습니다. 이래서 남은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첫날 기차역 밖으로 나왔을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많이 걸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운동화 신고 왔어. 신씨는 다리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에 치일 정도로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이를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각자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신씨는 그 뒤에서 쟁걸음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니니 서로 싸우지 않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계속 쇼핑만 할 거야? 이럴 거면 한국에서 쇼핑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신사나 궁, 동물원 같은 곳을 가고 싶어 했고, 딸은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쇼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정이 짧아 서로 잘 조율해야 할 텐데, 둘 다 대화만 하면 싸움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축구화만 사러 가자. 축구화를 판다는 곳도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어서 물집이 잡힌 발이 비명을 질렀지만 여기에 신씨까지 징징댈 수 없어 꾹 참고 걸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구경하며 걸으면 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재미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들어줘. 딸과 사위는 신나게 쇼핑을 했고 막상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도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신씨는 아들, 딸이 맡기는 짐을 들고 있다가 힘들어서 자식들이 쇼핑을 마칠 때까지 짐을 지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샀지? 이제 밥 먹고 동물원에 가는 거다. 아들의 말에 딸은 애들도 아니고 무슨 동물원이냐며 궁시렁거렸지만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딸이 원하는 일정으로 다녔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인터넷 평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자. 이번에는 딸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식당은 신씨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일본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데를 오냐? 평점이 좋아서 온 거야. 그게 다 평점 믿을 거 못 돼요. 현지 음식 먹어야 하는데 한 끼 날렸네요. 또 시작되는 다툼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맛있는데 뭘 그래. 맛보다는 분위기가 더 식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얹힐 것 같은 기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결국 식당을 나올 때는 뱃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신씨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급하게 먹었나 봐. 그럼 택시 타고 가죠. 걸으면 15분이면 가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 쇼핑한 물건들을 숙소에 두고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짐이 많기도 하고 다들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신씨도 속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2대를 잡아서 탔는데 신씨는 딸 사위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가 이 근처지? 한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해. 왜? 속이 너무 안 좋네. 정말? 토할 것 같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 씨를 보고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신 씨는 다급하게 손에 잡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먹은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택시기사도 놀라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택시에 토를 할 뻔했습니다. 사위가 급하게 택시를 세웠고 셋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 씨가 토를 한 봉투를 쥐고 허리를 굽힌 채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신 씨가 힘없이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다 토를 하면 어떡해? 딸의 외침에 신 씨가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꼭 사야 한다던 축구화가 담겨있던 봉투였습니다. 이걸 어떡해? 그러게 속이 안 좋으면 진작 차를 세워야지. 딸은 더러운 봉투를 차마 손으로 잡지는 못하고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신신애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오던 아들과 며느리도 택시에서 내려서 왔습니다. 왜 갑자기 내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신씨가 봉투 입구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축구화에다가 아씨. 토하셨어요? 큰 소리로 묻는 며느리에 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신씨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먼저 숙소에 가 있어. 신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화장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길에도 보이지 않고 상점 앞에도 화장실이 없다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돌아다니다 겨우 찾은 화장실에서 신씨는 뒤처리를 했습니다. 축구화를 휴지로도 닦고 물로도 닦았습니다. 본의 아니지만 새 신발에 몹쓸 짓을 해서 신씨도 상심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반응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신씨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코를 막고 소리를 치고 주변 사람들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화장실을 찾는 동안 따라온 자식들은 아무도 없었죠. 코끝이 시큰해져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에 젖은 축구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지로 물기를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 아들,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위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거 닦아온 거야?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버리고 오지. 그걸 왜 닦아와? 냄새나서 어떻게 신으라고. 신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숙소에 가서 버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값을 주겠다고 했죠. 딸은 다시 축구화를 사오겠다며 사위와 함께 따로 택시를 타고 갔고 신 씨는 아들 며느리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 오면 우리는 신사에 갔다 올 건데요. 엄마는 숙소에서 좀 쉬세요. 신 씨는 오후 동안에는 내내 숙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자 속도 괜찮아졌습니다. 애초에 불편하게 먹어서 얹힌 것이었으나 바로 개원했으니 소화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쯤 아들, 딸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죠. 신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까운 오후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저녁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들, 딸이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갈 건데. 엄마는 숙소에서 자. 같이 있다가 갈게. 에이, 젊은 사람들끼리 오래 마실 건데. 엄마 힘들어. 맞아요. 어머니 다리도 아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오래 걸었잖아요. 내일도 걸어야 되는데 일정 소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일 일정을 걱정하는데 신 씨에 대한 걱정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도 맥주도 마실 줄 알고 좀 더 즐기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들끼리 있고 싶은 눈치라 혼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 관광지에 갔다가 점심을 뭐 먹을까 의논 중이었습니다. 초밥 먹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는 그런 거 안 먹을걸? 아냐, 다 괜찮아.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뭐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해산물을 잘 못 먹어서. 그럼 따로 먹자. 다 같이 여행 와서 따로 먹어. 우리도 하고 싶지 않은 쇼핑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도 먹기 싫어도 좀 먹어봐. 엄마 위해서 온 여행이잖아. 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밥집에 가서도 불평의 향연이었습니다. 자리가 좁다. 비싸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 여행 10계명이라는 것을 지들은 안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오후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겠다는 아들. 그런데 엄마 때문에 택시를 타겠어? 딸의 말에 신 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걸어갈 수는 없는데. 맞아요. 저 발 아파요. 그러는 신 씨의 발은 온통 물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열심히 다녔는데 아들, 딸은 꼭 신 씨가 걸림돌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아. 걸어가도 되고 택시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오후엔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니니까 숙소에 계세요. 또다시 숙소에 있으라는 아들.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닌데 자기들은 뭐하러 간다는 것인지. 그리고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여행 오니 서럽긴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리 아프다고 난리인 와중에 신 씨는 짐이 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든 말든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나이든 짐짝인 듯 했습니다. 신 씨를 숙소에 두고 나머지 4명이서 밖을 나섰습니다. 신 씨도 숙소에 있다가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꼭 아들네와 함께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식들 쫓아다니느라 바빠서 여유 있게 구경도 못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사진도 찍고 모처럼 여유롭게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해외여행은 자식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다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말하지 않듯이 이곳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영어를 못해도 일본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신 씨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자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쉽다. 신 씨도 아쉬웠습니다. 오늘 혼자서 여유롭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이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일정이 느슨하긴 했죠. 그 말에 신 씨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탓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사실 여행 계획 짠 것 중에서 몇 개는 못했지.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 칠순 여행이니까 엄마가 우선이지. 대화가 참 이상했습니다. 신 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듯이 이야기하는 아들, 딸. 기가 막혔습니다. 뭐는 못 먹는다. 뭐는 하기 싫다. 뭐는 힘들다. 다리 아프다. 불평했던 건 누구들이었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닥거리는 자식들 말리느라 짐 빠진 것은 신 씨였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끝나가는 마당에 이러쿵 저러쿵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남다른 여행이겠지. 언제 또 이렇게 와보시겠어. 다리가 좀 아프긴 해도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마지막 여행인 듯 단정 짓는 딸의 말에 기분이 또 언짢아졌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모님 모시고 오는 여행. 천국 여행? 며느리의 말에 신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천국 여행? 그건 죽는단 소리가 아닌가 싶었죠. 무슨 천국 여행이에요? 효도 여행이지? 아, 맞네요. 딸은 며느리의 말이 재밌다는 듯이 웃었고 다른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신씨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신씨가 따라웃지 않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알죠? 아들이 신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삐지지 말어. 그래도 우리 같은 자식들 없어. 엄마가 토해서 버린 축구화 값도 내가 안 받을게. 선심 쓰듯이 하는 딸의 말에 신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젊은 너희들끼리만 와라. 엄마 왜 그래? 나는 천국 여행이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는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모두들 쫓아와서 눈치를 봤습니다. 잘 거니까 너희들끼리 맥주를 마시든 말든 해. 아들, 딸은 미안하다면서 우물쭈물하더니 다 같이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밤이니 이렇게 보내기 싫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신씨는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한국에 가겠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혼자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걸어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뭐가 뭔지는 몰라도 안내원이 있어서 손짓 발짓으로 공항에 간다고 하니까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 타는 데를 몰라서 헤매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기차에 타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일본어는 모르지만 간사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니 잘못 듣지는 않은 듯했죠. 내려서는 또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니 공항이 나왔습니다. 영어 못해도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사를 찾아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행히 표가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원래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된다더니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딸은 번갈아 가면서 전화했고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이 더 늦은 비행기를 타고 왔을 텐데 신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아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비행기 탈 때까지 일정 전부 취소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그러자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가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어. 힘들었던 것도 여행의 일부 아니니. 너희 말대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인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추억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너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너희한테 침 안 대려고 노력했어. 어떻게 70 먹은 나랑 40 먹은 너희랑 같겠어? 그래도 좋게 끝낼 수 있는 여행이잖아요. 그건 나한테 못할 짓 같아서 온 거야. 또 너희는 내내 싸울 거고, 엄마를 짐짝 취급할 거고, 비행기 타면서 또 싸울 거고. 지겹다, 지겨워. 저희도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첫날부터 따로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참았어요. 고맙다, 데려가줘서. 그런데 너희도 나랑 한 마지막 여행 아니니? 잘 기억했다가 나 죽거들랑 후회하지 말고 추억하면서 살아.
그러고는 아들, 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좋은 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으로 자식들의 모르던 인성을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는 함께 여행 갈 일이 없겠지만 자식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얻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라도 충분히 혼자서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나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울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자식에게 기댈 생각 말고 내 돈 주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실컷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번 여행에서도 깨달은 바가 아주 큰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여행한 것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언젠간 이것도 추억이 되어 곱씹으며 웃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